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스업 구독자 여러분. 교회 왓썹으로 돌아온 문윤주입니다. MC로서는 처음 뵙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 자기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대학 4부 6학년 문윤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왓썹 촬영으로 인해서 저희 이렇게 훌륭한 몽마르트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함께할 분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지 않나요? 네, 저희 오늘 모셔볼 게스트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나와주세요. 김진아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6부 8학년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소개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게 더 좋으시겠죠? 저는 작년 2020년도 5급 공개경제채용시험 기술직 합격자 김진아입니다. 단순 합격 아닙니다. 수석 합격이십니다. 그냥 저희 직렬 수석이고요. 전체 수석 이런 거 아니라 네, 저희 직렬 수석입니다. 저희 대학부의 자랑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뭐 대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거기서도 또 언급이 되셨죠? 아니에요. 어디 보세요, 어디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가고 싶어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한다 그러면은 네, 그만하셔라. 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워킹 인터뷰인 만큼 좋아요. 한번 네, 네. 걸으시면서 얘기하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장 궁금한 거는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뭔가 이런 고시를 준비하게 된 이유라든지. 네. 사실 진로를 결정했다기보다 이 시험 준비를 결정한 거랑 진로를 결정한 거랑 조금 저한테는 다른데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꿈이 이쪽 분야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파일럿을 꿈꾸기도 했다가 뭐 에너지 관련 학과를 가고 싶어 하기도 했다가 그리고 돌아 전 전자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네. 한 2학년 지나고서부터 제 진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걸 해야 할지 좀 헷갈려하던 상황에 아빠가 이런 행정고시 기술직에 대해 알려주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걸 조금 고민해보다 저랑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은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이걸 사무관이라는 직업을 정말 사명감 갖고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시험 준비 이후였어요. 사실 너무 부끄럽지만 이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제 진로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응답을 구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랫동안 수험 생활을 겪으면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응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걸 공부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히려 이제 시험 준비 전부터 준비하기보다 시험 후에 네. 더욱더 응답을 받고 네. 하게 되신 거구나. 맞아요. 어떠셨어요? 주변에 이제 그런 하루의 일과가? 저는 제가 준비하는 직렬은 네. 매년 10명 내외로 거의 10명 미만으로 뽑아서 정말요? 네네 그래서 우와. 학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공 책들 사다가 네. 독서실이나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공부하는 게 하루 일과거든요. 인강 같은 건 듣고 인강도 거의 없어서 변리사 수험 과목이랑 겹치는 과목에 한해서는 인강을 조금 듣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은 없어서 집에서 그냥 책 보고 스터디를 가끔 하거나 그런 게 다였습니다. 진짜 그냥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힘들었던 점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10명 내외라는 게 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순간적으로. 그죠? 네. 맞아요. 전국에서 네. 10명 내외인데 맞아요. 수석이시다.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운이 좋았어요. 오래 공부했으니까요. 같은 교인이라는 게 너무 제가 다 막 영광이에요. 제가 다 영광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제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원래 목표는 순공 시간 뭐 12시간 이걸 목표로 하는데 사실 이걸 해보긴 했는데 네. 그날 12시간, 13시간 하면 다음날 8시간, 9시간밖에 공부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순공 10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쉴 때도 많았고요. 네. 10시간인데 만약에 밥 먹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너무 긴가?
아니요, 저 밥 되게 많이 오래 먹어서 전 1시간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 1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이렇게 먹고 3시간. 네, 3시간이고 잠은 7시간 정도 자면 오. 네, 그러면 10시간에 나머지 14시간 중에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 빼고 하면 10시간은 사실 채우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수험 생활이 좀 기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4년 공부했어요. 4년 공부했습니다. 4년을 계속 그런 루틴으로 해오셨. 네, 장소만 바꿔가면서 루틴은 4년 내내 동일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또 들은 바로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공부도 했다라고 네네. 듣는데 좀 힘들지는 않았나요? 뭐 과제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그죠. 어떤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은혜가 있었는지. 사실 막 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제자반까지 결심하셨어요? 이런 질문에 제가 또 부끄러운 게 저는 MBTI가 ENFJ인데 J 성향이 엄청 강해서 계획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계획에서 이 고시 끝나고 합격하고 여유 있을 때 제자반을 받아야겠다라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3년차 시험 끝나고 이건 너무 합격 각이어서 이젠 제자반 해도 되겠다 하고 제자반을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OT 다다음 날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획이 다 틀어졌는데 어떻게 네. 해야 하지? 하고 그제서야 다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그때 3년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이 4년차 때는 공부할 양이 엄청 많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나는 내가 준비해야 될 거는 이 멘탈 그리고 그냥 자기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고 학교도 마지막 학기라 엄청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젠 나이도 그때 7학년이 되니까 대학부에서 이제 할 만큼 다 하고 섬김도 너무 남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네. 나도 이제는 리더도 서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자반을 결심을 했고 제자반을 하면서 마지막 수험 생활을 겪어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특히 생각나는 그런 은혜가 하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자반을 하면서 만난 우리 히스토리 제자반 친구들의 기도와 응원이 너무 큰 힘이 됐고요. 계시나요, 제자반? 히스토리 그리고 제자반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공부를 많이 해 나가면서는 제가 나는 꼭 붙을 수 있을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나는 꼭 잘하지 않아도 돼, 이 시험 꼭 안 붙어도 돼. 왜냐면 나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나를 위해 있을 테니까 라는 위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내버리시지 않는 맞아요, 분이시니까.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저는 사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막 걱정이나 막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가지고 뭔가 진아님도 뭔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 걱정 두려움 사실 있었어요. 그래요? 약간의 그 걱정 두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신감, 확신 이런 게 좀 있었을 것 같다는. 대단하시다. 아니요. 네. 본인 얘기가 더. 아무튼 그러고 이제 리더도 하시고. 네네. 리더 훈련까지 결심한 이유는 솔직히 저는 너무 많은 리더 언니 오빠들한테 섬김을 받았는데 이제 나도 이렇게 섬겨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먹고 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더 한 텀 섬겼는데 사실 이번 텀 저는 쉬는 리더거든요.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충북 진천에 있는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받았어야 됐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택교육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천으로 갈 줄 알고 이번 텀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이것만 아니었으면 사실 이번 텀도 리더를 했던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연수는 몇 개월 정도 하는 거예요? 먼저 5월 10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7주간은 재택으로 온라인 연수 예정이고요. 그 9월부터 12월 3달 동안은 전국에 있는 이렇게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지방 연수를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올해 끝날 때까지 연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수를 받는 무슨 과정을 연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정확한 명칭을 좀 까먹었는데 신임 관리자 교육 과정이 정확한 명칭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실무에 투입되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교육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구나. 너무 신기해요. 저도 잘 몰라요 아직. 이게 발령은 이미
위치는 근무지는 정해진 게 아닌 건가요, 아직?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작년도 2차 성적이랑 올해 받을 그 연수원 성적을 더하고 뭐 거기다 부처별 면접도 다 본 다음에야 내년 1월쯤에 제가 갈 부처 뭐 그런 곳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보통은 어디로 많이 가요? 개인적인 제 궁금증. 그 세종에 워낙 그 정부 부처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큰 확률로 세종에 다들 가시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직렬은 특허청이나 산업부, 과기부, 뭐 중기부 이런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전 50% 아니면 세종 50% 이런 확률로 흩어질 것 같아요. 네. 와, 그럼 아예 이제 서울을 떠나실 수도 있는. 아,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전 주말마다 서울에 꼭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네. 다행입니다. 네, 다행이죠, 저는.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저희 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톡을 보면 빨간불이 있으면 그거를 못 지나쳐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의 바뀐 프사를 보고 너무 예쁘다. 근데 난 지금 너무 살도 찌고 아직도 고시생인데 잠시만요. 친구들을 예쁜 모습을 공부하는 기간에는 잠시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폰을 바꾸고 그냥 제자반 친구들이랑만 연락하고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항상 잘한다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자존감도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 맞아요.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